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뭔가 왠지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죠. 맞아요. 이유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 네.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조금 커지잖아요. 네. 이 체온이 여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녀석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따라서도 많이 또 증가되게 되는 경우들을 보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이 활성산소라는 말은 몇 번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정확히 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일반적인 산소보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좀 더 높다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다르게 보면 좀 불안정하고요. 화학적 반응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이 부가적인, 부수적인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산소의 1%에서 5% 사이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소가 네. 쇠를 만나면은 녹슬는 것. 녹슬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산화 과정이 있는데요. 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구조가 좀 불안정한 구조라서 여기저기 붙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짝을 잘 이루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에서 여기저기 이제 원래는 붙으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붙고 그 부분들을 컨트롤 내거나 변질시키거나 결국엔 그러다 보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그냥 여기 가서 찝쩍거리면서 녹슬게 하고 저기 가서 찝쩍거리면서 녹슬게 하고 이 집 가서 분란 일으키고 저 집 가서 분란 일으키고 맞아. 이런 녀석이네. 맞아. 예. 아니 이렇게 웃기는 애네. 지만 죽지. 근데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 죽고. 모든 이런 애들이 거야. 그렇지 않고 네. 한 1에서 5% 정도 애들이 활성산소가 되는 거니까 네. 요 애들은 그러면 그냥 태어난 자체, 생성된 자체가 인간을 공격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아. 원래 활성산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애들은 나쁜 아닙니다. 애들은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근본이 나쁘진 않다 얘네. 근본은 괜찮아요. 괜찮아? 이 활성산소가 이제 원래의 어떻게 보면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적들이죠. 병원균들을 네네네. 1차적으로 방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 감염을 좋은 막아주는 점도 있네.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당량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이걸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네. 다 없애버린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히려 또? 더 병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얘가 많이 생기면 우리 몸의 세포들마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몸 자체도 늙게 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원래 애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나쁜 애들이 있으면 원래 탁 잡아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데 나쁜 애들이 없고 얘네들이 늘어나면 서로 딱히 붙을 데 없으니까 우리 몸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아 적절하다. 표현 좋았어. 이 제 피부에 지금 제가 피부가 많이 푸석해지고 지금 노화로 막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 활성산소가 이 적당히 균형감 있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져서 그런 원인이 있는 있을 수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피부가 늙는 것도 싫지만 실제로 이제 아픈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럼요.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를 공격하면 장기가 노화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불러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90%가 이 활성산소에서부터 생긴 것이다라고. 질병의 90%?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에 있어서는 90% 정도가 아마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요즘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저는 이것도 질병이라 들었거든요. 비만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아니 HW인가 거기는 참 희한한 단체예요. 왜? 뭐 다 질병이래. 비만도 질병으로 비만도 질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병자예요? 아니 도둑이 지발절이나? 딱히 지목을 안 했는데 괜히 울컥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주장하고 있는 게 비만은 질병입니다. 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비만 자체는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도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가 함께 치료가 필요하대.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이살이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생기는 이런 살들, 뱃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정 네네네. 부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고요. 비만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무서운 거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 가장 소중한 삶을 못 알아보는 치매가 제일 무섭지 않을까 치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치매 네. 무섭죠. 정답입니다. 맞아요? 오. 이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잘 쉽게 붙는 그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장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면 단백질의 변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엔 정확한 기전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활성산소가 갖고 있는 기전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